아침에 일어나면 어깨가 뻐근하고 다리가 무겁지 않으신가요? 밤마다 뒤척이며 쉽게 잠들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혹시 나이 탓이겠지 하고 그냥 넘기고 계신가요? 사실 이런 통증과 피로의 근본 원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만성 염증이 문제의 시작일 수 있거든요. 오늘 소개할 단 5가지 습관만 실천해도 염증을 완화하고 통증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27년 동안 내과 환자들을 돌봐 온 57세 내과 전문의 박창수입니다. 수천 명의 시니어 환자들을 치료하며 통증과 염증의 숨은 원인을 연구해 왔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오랜 시간 진료해 오면서 통합의학 연구에도 참여했고 국제학술지에 여러 연구 논문을 발표한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통증을 당연하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만성 통증과 피로감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염증 반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보통 상처가 나거나 감염됐을 때 나타나는 붓기와 열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종류의 염증이 있습니다. 바로 만성 염증입니다. 이 만성 염증은 마치 집 안에서 조용히 타는 숯불처럼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몸을 서서히 지치게 만듭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 성인의 80% 이상이 어떤 형태든 만성 염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염증은 관절염, 심혈관 질환, 당뇨병, 심지어 치매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이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왜 약을 먹어도 통증이 계속 돌아오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진통제나 소염제는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켜 줄 뿐 근본적인 염증의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해답은 우리의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생활 습관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권했던 방법들이고 많은 분들이 실천해서 놀라운 효과를 보신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이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환자분들은 평균적으로 3개월 내에 통증 수준이 30% 이상 감소했고 6개월 후에는 50% 이상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균형 잡힌 식단, 특히 항산화 식품을 중심으로 한 식습관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속 염증을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항산화 식품은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대규모 연구에서 하루 5회 이상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혈액 내 염증 지표가 2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베리류, 잎채소, 견과류에 포함된 폴리페놀과 오메가3 지방산은 강력한 항염 효과를 보여줍니다. 제가 기억하는 68세 김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10년 넘게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는데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루에 진통제를 3번씩 드셔야 할 정도였죠. 저는 김 씨에게 약물 치료와 함께 식습관 개선을 권했습니다. 김 씨의 식단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컵과 시금치를 넣은 주스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에는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도록 했고, 저녁에는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같은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셨습니다. 3개월 후 김 씨가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고 무엇보다 김 씨 본인이 느끼는 통증의 강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진통제 복용 횟수도 하루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었죠.
항염식품의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처방소염제와 비슷한 수준의 항염 효과를 보여줍니다. 하루에 티스푼 반 정도의 강황 가루를 음식에 넣어 드시거나 강황차로 우려 마시시면 됩니다. 생강 역시 마찬가지로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서 관절염 환자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녹차에 포함된 카테킨이라는 성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 3잔 정도의 녹차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관절 연골의 손상 속도가 40%나 늦춰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한 가지 식품만 집중적으로 먹는 것보다는 다양한 항염 식품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무지개 색깔처럼 다양한 색의 채소와 과일을 드시면 각각 다른 종류의 항산화 물질을 섭취할 수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 특히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이 있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적절한 운동은 오히려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걷기 운동이 염증에 미치는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규칙적인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혈액을 분석해 보면 염증을 일으키는 단백질의 수치가 현저히 낮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2주간 하루 30분씩 걷기 운동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통증 점수가 35%나 감소했습니다. 제가 진료한 70세 박영수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계셨고 무릎과 허리 통증으로 거의 집에만 계셨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실 때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겨우 걸어 다니실 정도였죠. 저는 박 씨에게 무리하지 말고 하루 10분씩 집 앞 공원을 천천히 걸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100m도 걷기 힘들어 하셨지만 점차 거리를 늘려가셨습니다. 2주 후에는 15분, 한 달 후에는 20분, 그리고 2달 후에는 30분을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3개월 후 박 씨가 제게 보여주신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먼저 체중이 5kg 줄었고 혈당 수치가 20%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관절 통증이 현저히 줄어서 진통제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혈액 검사에서도 염증 수치가 크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걷기 운동이 염증을 줄이는 메커니즘은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 항염 물질들이 자연스럽게 분비됩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염증 물질들이 빠르게 배출되고 관절 주변 근육이 강화되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동의 강도입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걷기처럼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운동 중에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걷기 외에도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요가 같은 운동들도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물에서 하는 운동은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관절염 환자들에게 특히 추천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무리해서 운동하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하루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비법은 충분한 수면, 특히 밤 7시간 이상의 깊은 잠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과 염증의 관계를 잘 모르시는데 사실 수면은 우리 몸의 염증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회복과 재생이 일어납니다. 손상된 세포들이 복구되고 염증 물질들이 제거되며 면역 체계가 균형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수면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나쁘면 이런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염증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대규모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잠을 자는 사람들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에 비해 혈액 내 염증 수치가 40%나 높다고 합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통증에 대한 민감도를 증가시켜서 같은 강도의 자극이라도 더 아프게 느끼게 만듭니다. 제가 진료한 74세 이정순 씨의 경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밤에 잠들기까지 2시간 이상 걸리고 자주 깨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그 결과 만성 두통과 어깨 결림,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 씨에게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먼저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고 완전히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않도록 했고 대신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도록 권했습니다. 또한 카페인 섭취 시간도 조절했습니다. 이 씨는 저녁 식사 후에도 커피나 녹차를 드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를 오후 2시 이후로는 마시지 않도록 바꿨습니다. 대신 저녁에는 캐모마일 차나 따뜻한 우유를 드시도록 했습니다. 6주 후 이 씨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30분 이내로 줄어들었고 밤중에 깨는 횟수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만성 두통이 거의 사라졌고 어깨와 무릎의 통증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낮 시간의 피로감도 많이 줄어서 활동량이 늘어났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만드시면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잠들기 전 루틴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순서로 잠자리 준비를 하면 뇌가 잠들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물로 세안하기, 간단한 스트레칭하기, 일기 쓰기 같은 활동들을 일정한 순서로 하시면 좋습니다. 침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온도를 조절하고 가능한 한 조용하고 어둡게 만드세요. 침대는 오직 잠을 자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침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업무를 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비법은 스트레스 관리, 특히 명상과 호흡 운동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요소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지속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단기적으로는 위험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장기간 높은 수준이 유지되면 면역 체계를 억제하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혈액을 검사해 보면 염증 수치가 정상인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명상과 호흡 운동은 이런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단 15분간의 명상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30%까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명상 수행은 뇌의 구조까지 바꿔서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만듭니다. 제가 진료한 65세 최민철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씨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자식들 걱정, 경제적 부담, 건강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깨와 목의 통증이 심했습니다. 저는 최 씨에게 간단한 호흡 명상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각각 10분씩 조용한 곳에 앉아서 깊고 천천히 숨을 쉬는 연습을 하도록 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4초, 잠시 멈춤 4초, 내쉴 때는 6초로 리듬을 맞춰서 호흡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중하기 어려워하셨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점차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불면증이 크게 개선되었고 어깨와 목의 긴장도 많이 풀렸습니다. 3개월 후 혈액 검사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과 염증 수치가 모두 정상 범위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명상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더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하루 5분씩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다른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걷기 명상도 좋은 방법입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발이 땅에 닿는 감각, 바람이 피부에 닿는 느낌, 주변의 소리들에 집중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일기 쓰기도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있었던 일들을 글로 정리하면서 감정을 정리하고 감사한 일들을 찾아보는 습관을 만드시면 좋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고 염증 지표도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법은 체중 관리, 특히 복부 지방 줄이기입니다. 과체중과 비만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만성 염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복부에 쌓인 내장 지방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지속적으로 분비해서 우리 몸 전체에 염증을 퍼뜨립니다. 지방세포, 특히 복부의 내장 지방세포들은 마치 작은 염증 공장과 같습니다. 이들은 인터루킨 6, 종양계사인자 같은 염증 물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이런 물질들이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면서 관절, 혈관, 심장 등 다양한 기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체중을 5%만 감량해도 혈액 내 염증 지표가 25%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10% 감량하면 효과는 더욱 극적입니다. 관절염 환자들의 경우 체중 감량만으로도 통증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한 69세 김영희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키 158cm에 체중이 75kg으로 과체중이셨고 무릎 관절염과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 하셨고 장시간 서 있는 것도 어려워하셨죠. 저는 김 씨에게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건강한 체중 관리를 권했습니다. 먼저 식사량을 기존의 80%로 줄이고 식사 전에 물 한 컵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또한 저녁 식사는 오후 7시 이전에 끝내고 그 이후에는 물이나 무가당 차만 마시도록 했습니다. 운동은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수영장에서 걷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주 3회 30분씩 물속에서 걷는 운동을 했고 점차 물 밖에서도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늘려갔습니다. 6개월 후 김 씨는 8kg을 감량하셨습니다. 체중이 줄어들면서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무릎 통증의 완화였습니다.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면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훨씬 수월해졌고 진통제 복용 횟수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염증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개선되었습니다. 혈당 수치도 좋아져서 당뇨병 위험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김 씨는 몸이 가벼워지면서 일상 활동량도 늘어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건강한 체중 관리의 핵심은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한 달에 1kg에서 2kg 정도의 꾸준한 감량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급격한 체중 감량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서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식단 조절에서는 단순히 양을 줄이는 것보다는 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식품과 당분이 많은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현미, 귀리, 고구마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영, 걷기,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들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도 함께 하시면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체중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5가지 습관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 주는 식습관 개선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면 밤 동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매 끼니마다 식탁에 다양한 색깔의 채소 반찬을 2가지 이상 올려보세요. 두 번째 주에는 걷기 운동을 추가해 보세요. 하루 30분이 부담스럽다면 10분씩 3번으로 나누어서 해도 됩니다. 아침에 집 앞을 한 바퀴, 점심, 식사 후 사무실 주변을 한 바퀴, 저녁에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식으로 말이죠.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세 번째 주에는 수면 환경을 개선해 보세요. 침실을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고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보지 마세요. 대신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면서 몸과 마음을 잠자리에 대비시키세요. 네 번째 주에는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도입해 보세요. 하루 5분씩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서 깊고 천천히 호흡해 보세요. 스마트폰에 명상 앱을 설치해서 가이드를 따라 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평온해집니다. 5번째 주부터는 체중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매주 같은 시간에 체중을 재서 기록해 보세요. 급격한 변화보다는 장기적인 트렌드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량을 기존의 80%로 줄이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20분 이상 걸려서 식사하면 포만감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을 실천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운동에 관해서는 관절 통증이 심하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에 시작하세요. 무리해서 운동하다가 부상을 당하면 오히려 염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식단 개선 시에는 현재 복용 중인 약물과 음식의 상호작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녹색 잎채소의 섭취량을 갑자기 늘리지 마시고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하세요. 체중 감량의 경우 한 달에 2k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너무 급격한 체중 감량은 근육량 감소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경우 체중 감량보다는 현재 체중을 유지하면서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수면 보조제나 진정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피하세요. 자연스러운 수면 패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 불면증이 심하다면 수면 클리닉을 방문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에서도 무리하지 마세요. 명상이 어렵다면 단순히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휴식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중에 마음을 비우고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언제부터 효과를 느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2주에서 4주 사이에 첫 번째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수면의 질이 개선되거나 소화가 좋아지는 것을 먼저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의 경우는 보통 4주에서 8주 사이에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관절 통증은 체중이 줄어들고 운동으로 근력이 강화되면서 점차 좋아집니다. 혈액 검사상의 염증 수치 개선은 보통 3개월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3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작은 변화의 누적이 큰 기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두 번 실천하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 염증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개선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80%만 실천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끔 빠뜨리거나 못하는 날이 있어도 자책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의 도움도 중요합니다.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목표를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함께 산책하거나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면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환자분들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을 되찾아 가실 때입니다. 물론 필요한 약물 치료는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올바른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72세 최수정 씨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최 씨는 처음 제게 오셨을 때 온몸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무릎, 어깨, 허리 할 것 없이 모든 곳이 아프고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진통제를 5알씩 드셔야 할 정도였죠. 저는 최 씨에게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습관을 차근차근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하나씩 실천해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6개월 후 최 씨가 제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굴에 활기가 돌고 걸음걸이도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진통제는 하루 한 알로 줄어들었고 밤에도 깊게 잠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혈액 검사 결과였습니다.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져 있었고 전반적인 건강 지표들이 모두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최 씨는 이제 동네 걷기 모임에도 참여하시고 손자들과 놀아주는 것도 즐거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통증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얼마든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약이 아니라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변화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치료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그 변화에 응답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